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법률이죠. 자, 법 제목을 잘 보세요. 이제 부동산은 실권리자죠. 한마디로 진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탈세나 탈불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넘기지 말란 거죠. 실권리자, 진짜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그 이를 위반하면 당연히 사법상 무효 처리가 되고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 자, 용어정을 잠깐 볼게요. 갑에게 X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돌려야겠죠. 그래서 친척 을과 짜고 명의를 넘기기로 약정합니다.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를 딱 빼돌려요. 그럼 갑이 재산이 좀 적어 보이니까 세금이 적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갑이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갑이 명의를 맡겼으니까 신탁자랍니다. 우리 부탁을 수락했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받을 숫자 투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 용어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물권 변동이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유효인가 무효인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효력에 관해서 부동산 실명법이 정한 겁니다. 이 효력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법의 주요 골자가 있어요. 자, 먼저 명의신탁 약정, 명의를 넘기기로 약정했죠. 그리고 그에 따른 등기, 물권 변동, 이건 원칙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약정, 등기, 원칙 다 무효입니다. 근데 그 무효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 엄청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통착사강 제3자는 선의 3자만 보호되죠. 여기는 악의도 보호됩니다.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효 가지고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는 악의도 보호되는 거죠. 이게 원칙 무효거든요. 근데 예외도 있겠죠. 자, 예외적으로 종종이나 이 법률론이에요. 혼인신고한 사람, 그다음 종교단체 명의했을 때 이때 언제나가 아닙니다. 탈법이나 탈세 목적이 없을 때 한해서 예외적 유효가 돼요. 언제나가 아니에요. 이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튼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 약정, 등기 다 무효, 예외가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에게 X부동산이 있는데 을간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맡긴 자가 명의 신탁자, 부탁받은 자가 수탁자가 되죠. 자, 그럼 여기 약정과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약정과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왜 무효죠? 왜 무효예요? 그렇죠. 그냥 원칙이 무효니까. 원칙이 무효니까 아무 말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러죠? 더 정확히 말하면 갑과 을 간에 종중, 배우자 예외적인 말 없죠? 다시 갑과 을 간에 종중, 배우자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럼 예외가 아니니까 원칙으로 가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을은 등기를 넘겨야 할 텐데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엄청 특칙이죠? 악이어도 보호돼요. 그러니까 갑 너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죠. 갑 이런 거 했다가 을이 팔아버리면 갑은 소유권 못 찾아옵니다. 제3자가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앞등기 무효 0이면 뒷사람 0이 돼야 되는데 여기 엄청난 특칙이 있죠. 이 엄청난 특칙 때문에 악이어도 10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3자도 보호됩니다. 단 만약에 병이 여기에 적극 가담이 있다. 이때는 103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때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따라서 103조 무효 적극 가담이 아닌 한 제3자는 악이어도 보호됩니다. 이 엄청난 특칙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책으로 와보세요. 책은 319페이지. 이제 법 이름을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랍니다. 01번 서술이 있습니까? 아래 파란색 2번 용어 이해해 보세요. 양가로 1번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제가 소유권을 예를 들었지만 꼭 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물권 다 포함됩니다. 물권을 보유한 실권리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는 약정을 말합니다. 양가로 2번 명의 신탁자란 밑에 두 줄 다 체크하세요. 아까 해서 갑. 양가로 3번 명의 순탁자도 밑에 두 줄 다 체크. 아까 을이었죠? 다음 넘깁니다. 다음 파란색 3번 명의 신탁 금지 대상 있나요? 다시 소유권뿐만 아니라 모든 자 물권 동그라미 물권이 명의 신탁 금지 대상이 됩니다. 4번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가 있나요? 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면 이제 사법상 무효가 되고 처벌된다 그랬죠.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이제 02번 명의 신탁 특례 및 적용이 폐지된 경우 있나요? 아까 여기 세 가지요. 이 예외적인 경우를 봅니다. 예외적인 경우. 말에 파란색 1번 밑에 법조문 보세요. 제8조 보세요. 자, 제목 밑에 보세요.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로서 그 다음 가로쳐 보세요. 가로 조세포탈, 강제입행 멘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가로 그게 여기에요. 한마디로 이상한 탈법 목적이 없을 경우 그 다음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12조 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죠. 그게 한마디로 유효이고 유효니까 처벌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그게 한번 몇 조 몇 조 써 있잖아요. 한마디로 유효이고 처벌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1호의 종중 동그라미세요. 종중의 보유한 부동산이나 물권을 종중 그 아랫줄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입니다. 2호는 배우자 동그라미 이 법률혼이에요. 혼인신고한 겁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호 종교단체 동그라세요.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의 물권을 등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외 세 가지 외워두세요. 세 가지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03번 명의신탁 효력이 있습니까? 제4조 효력 1항 보세요. 1항 명의신탁자 약정에 동원하세요. 약정은 무효 동그라미 무효란다. 2항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그 다음 물권 변동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무효로 한다. 일단 거기까지 보세요. 자, 3항 1항 및 2항이 무효는 자 선악불문 동그라미 그다음 제3자 동그라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래 법에는 선악불문 그 말이 없어요. 법에는 그냥 제3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의가 없죠. 그러니까 악의까지 포함해서 선악불문 보호되는 겁니다. 그럼 자 아래 1번 이자간 명의신탁 있습니까? 잠깐 이자간 여기요. 해봤는데 다시 이제 원칙과 예외를 다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오세요. 자, 이자간 원칙 무효인 경우 아까 본 거 똑같아요. 자,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인데 을간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수탁자 을 명의로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자, 약정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렇죠. 무효죠. 무효로 써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갑을간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그래서 원칙 무효가 됩니다. 그럼 자 1번. 그럼 이 부동산 소유자 누굽니까? 을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는 갑이 됩니다. 자,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겠죠. 을이 안 넘겨요. 안 넘깁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갑을 잡으세요. 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함으로써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를 근거로 을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지난번에 공부했죠. 자, 해지나 해지는 유효를 해지합니다. 이건 무효죠.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갑이 소유자 물권자죠. 그러니까 물권자 청구권, 물청으로서 이 방해 제거 청구하면 되죠. 그래서 물청으로서 즉 방해 제거 청구로서 등기말소 청구해야 됩니다. 다시 무효니까 해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 유효. 유효에서는 해지할 수 있어요. 여기 무효니까 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값과 을만이 있죠. 근데 이제 을이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병에게 팝니다. 팔고 등기를 넘기면 아까 악의도 보호된다 그랬죠. 단 적극과 닿으면 0이 100이 되는 거죠. 단 적극과 닿으면 103조 무효가 됩니다. 적극과 닿지 않는 한 악의도 유효.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유효를 볼게요. 다시 갑부동산 을과 약정하고 등기를 넘깁니다. 근데 이게 다 유효래요. 그럼 어떨 때 유효죠? 아까처럼 뭐 종중이 맡겼거나 또는 법률상 배우자 간 또는 종교단체의 경우죠. 그 경우 예외적 유효가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 법원은 유효인 경우에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 나눕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무효일 때는 그냥 무조건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다시 방금 전에 무효일 때는 누구만 소유자? 신탁자만 소유자. 근데 여기처럼 유효인 경우에 우리 법원이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 나옵니다. 그럼 대내적은 갑을끼리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갑이. 근데 등기가 유효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을이 소유자입니다. 이걸 끝까지 고수하셔야 돼요. 다시 갑과 을끼리 누가 소유자? 신탁자 갑. 근데 을 등기 유효니까 제3자에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갑 을만이 있죠. 갑 을만이 있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그럼 을은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안 넘기네요. 아까처럼 이제 약정이 유효니까 유효죠. 이제는 약정 해지하고 등기 말소 청구에 갈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무효니까 해지 못한다 그랬죠. 여기는 유효라 해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갑과 을만 있었죠. 이제 을이 병에게 팝니다. 팔면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그러죠? 앞사람 유효니까 그냥 100은 100으로 당연히 취득합니다. 특칙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3자에게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았으니까 병은 당연히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등기를 정의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이 등기 무효죠. 무효. 그러면 누가 말소해야 돼요? 갑과 을 중에 누가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둘 다입니까? 을이 을. 아까 제3자에게 누구만 소유자? 수탁자 을만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을만 이것을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은 못합니다. 소유자 아니에요. 갑은 하고 싶으면 갑은 을을 대유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갑은 정에게 소유자 아니죠. 직접 못합니다. 직접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을. 그러니까 아까 갑을 간의 소유자와 제3자 소유자 이걸 정확히 나누시라 했어요. 언제? 유효일 때만. 무효는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유효일 때만. 자, 책을 봅니다. 321페이지. 법조문 밑에 파란색 1번 이자가 명의탁 있나요?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 자, 사위갑은 탈세를 목적으로 장모 을에게 명의식탁하기로 약정하고 자기 소유 아파트를 장모님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였다. 여기랑 일단 똑같습니다. 갑이 을에게 넘긴 거죠. 근데 여기는 무효예요. 무효 사유. 여긴 유효잖아요. 아까 전 그림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장모하고 사이가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무효. 그럼 양괄호 1번 갑을 간의 명의시타. 자, 약정 동그라미 물권 변동 동그라미. 그게 등기죠. 일단 무효 동그라미. 무효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무효이다. 따라서 신탁자는 밑줄 했죠? 밑으로 둘째 줄 중간쯤에 수탁자 명의 무효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2번 신탁자는 진정 명의 회복으로 수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등기법 시간에 공부했죠. 무효 등기 말소 청구와 똑같은 게 진정 명의 회복입니다. 나중에 민법 시간에 할 겁니다. 자, 3번
가불간의 명의시타약정은 불법원인급여가 제3자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가 물어봤어요. 아까 정그림을 가볼게요, 제가. 자, 지금 여기래요. 사유와 장모. 지금 여기까지죠? 자, 그럼 이 명의시타약정이 103조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103조 무효라면 이건 불법원인급여가 되고, 이게 103 무효가 아니라면 불법원인급여가 아닙니다. 그럼 명의시탁은 103조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안 배워서 잘 몰라요?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3조에서 103조 아닌 거 외웠죠? 뭐라 외우셨죠? 강강어신조 기억납니까? 강강어신조? 네, 기억나죠? 강박, 강제집행, 통정의 표시, 이게 명의신탁, 명의신탁. 이제 기억나죠? 다음 조세회피. 그럼 여기는 지금 조세회피라 그랬죠? 그럼 명의신탁 나왔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예요. 그리고 103조 무효 아니에요. 그럼 103조 무효 아니니까 둘이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103조 무효 아니에요. 이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행했더라도 가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원인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기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민특법까지 다 이렇게 커버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안기법은 전국에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그래서 강강어 신조 외웠습니다. 여기서 써먹을 줄 몰랐죠? 그럼 다시 동그라미 3번. 가불간의 명의시타약정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죠? 그럼 명의시타약정과 그에 따른 물금의 등은 불법원인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103조 무효 아니에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신탁자는 명의신탁 무효를 악의 동그라미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이제 병이 나온단 말이죠. 악의도 보호되죠. 그래서 병에 대항할 수 없다. 악의도 보호됩니다. 그럼 이제 양가로 2번 제목 밑에서 보세요. 명의수탁자 을로부터 명의시탁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의 아파트를 매수해서 등기를 마친 경우 그래도 보호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명의시탁 무효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0이 100이 된다. 악의여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적극가담 안 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322페이지 이제 파란색 2번 3자간 나옵니까? 이 3자간은 다음에 기본서를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초과정이니까 아까 2자간 여기까지 할 겁니다. 지금 3자간 넣으면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우리 책에는 보세요. 우리 책에는 지금 우리 책에는 이거 없거든요.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자간은 다음 손에 합니다. 그 대신 뭘 했어요? 2자간에서 아까 유효 여기 있습니다. 체결점 이거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2자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3자간은 이제 다음 순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특법 5개 다 봤죠. 그리고 민법까지 다 봤습니다. 우리가 약 2달 동안에 민법의 가장 중요한 용어와 그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복습은 잘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월부터는 기본서로 공부하죠. 미리 말씀드린데 지금까지는 복습 뭐 한두 번 하셨나요? 그리고 많이 안 했죠. 솔직히 안 했잖아요. 1월부터는 이제 일단 강의를 4교시 합니다. 4교시. 그리고 1월부터는 반드시 복습을 3번 이상 하셔야 돼요. 몇 번 이상? 3번 이상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을 잡아둬야만 여러분들이 내년 5월 달에 2차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1차, 2차 동차 목표 합격이죠. 근데 민법이 안 잡히면 분명히 5월 달에 2차를 포기합니다. 또는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해를 보내요. 고민을 안 하면 다음 1월부터는 반드시 민법 복습 몇 번? 꼭 3번 이상 해야 됩니다. 물론 학계론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2차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기초과정 여기까지 마치겠고 내년이죠? 다음 주네요. 내년부터 기본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